일전에 김전일 시리즈 중 한 편이었죠. 오페라 저택 새로운 살인이라는 작품을 다뤘었는데, 당시 댓글이라든지 다른 추천 글들을 보니까 김전일 시리즈라고 하면 이 작품이지라면서 알려주시는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된 작품 몇 개를 추려봤는데, 우선 비보도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뇌산장 살인 사건도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썸네일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료노 살인 사건을 다뤄볼까 하고요. 일부 요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애니판보다는 드라마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 볼 텐데, 도모도 쯔요시라는 가수 겸 연기자가 김전일 역할을 맡았고요. 이 친구 보시고 계시죠? 김전이라면 빠질 수 없는 친구 미유키도 나오는데, 배우는 토모사카 리에라고 이분이 되십니다. 그렇죠? 이야기는 이 두 명이 나가노현에 위치한 비료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인근에 오픈하는 새로운 리조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이들이 방문하는 리조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크기는 425제곱킬로미터로 상당한 넓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 같은 곳도 건설될 대형 휴양시설인 건데, 아직 교통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작은 리조트 정도만 건설이 되어 있고, 이마저도 위태로운 구름다리로 건너야만 갈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김전일과 미유키는 이곳에 왜 가게 된 거냐 하는 건데, 내년에 이 리조트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게 되고요. 원래는 키츠카와 시게루라는 친구가 여기에 초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이걸 미유키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초대장에는 키츠카와 시게루라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보니 김전일과 함께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김전일이 키츠카와 시게루인 척하며 미유키와 함께 리조트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건데,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방문하게 된 곳은 상당히 오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초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된 건지 한 명씩 소개시켜 드렸으면 하는데, 우선 이번 리조트 투어의 전담 가이드로 쿠조 쇼타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원작에서는 뭔가 심약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언급을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그냥 허둥대는 듯한 모습의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과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 체크해 두고요. 다음은 토노 에이지라는 청년인데 상당히 훈남이고요. 미유키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고등학교 선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전일에게도 선배인 거죠. 그리고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 시계를 보면서 가이드 스케줄을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청년이 왜 그런 요소를 체크했나 같은 건 나중에 설명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부인데 각각 이름은 카야마 사부로와 카야마 세이코 이렇게 되고요. 딱 봐도 나이차가 있어 보이는데 설정을 보면 남편 사부로는 50대고 아내인 세이코는 30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해요. 헌데 그럼에도 이번 리조트 투어에 오게 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인데 자신을 프리라이터 기자라고 설명하는 이츠키 요스케라는 남성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입에 담배를 물고 있어서 그런지 살짝은 껄렁한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정장도 뭔가 풍덩하고요. 목에는 K라고 되어 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보시고 계시죠? 다음은 코다 세이사쿠라는 사람이고요. 외모로 봐서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중년 남성인데 무언가 비밀이 있는 건지
의사가 없는 마을에 병원을 짓는 것이 꿈이라는 말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걸까? 그것도 의아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이고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게 뭔가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성인데 이름은 코바야시 세이지라고 하고요. 작중에선 나름 이름이 알려진 유명 화가라고 묘사가 됩니다. 헌데 3년 전부터는 그리는 대상이 시체뿐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하고요.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사람을 죽인 후 그리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신의 그림을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느낌인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김전일과 미유키 포함 9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가이드의 인솔하에 리조트까지 향하게 되는데 도로와 연결된 구름다리를 건너서 얼마 지나지 않으니 일행은 비련호라는 호수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때 가이드인 쿠조 쇼타로가 시간을 확인하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을 꺼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하던 호수가 한순간에 붉게 물들어버리는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져 보이게 되고요. 미유키와 김전일은 어찌 된 거냐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모습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비련호에는 슬픈 전설이 있는데 맺어질 수 없는 두 남녀가 호수에 몸을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비련호라는 이름 또한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까지는 나오지가 않고요. 저는 전설 같은 건 믿지를 않아요. 난 전설 같은 건 믿지 않아. 헌데 신기한 건 신기한 거죠. 갑자기 파랬던 호수가 붉게 물들면 놀랄 법도 한 건데 이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의아한 것이 우리는 이런 걸 보러 온 게 아니니 빨리 갑시다 하면서 뭔가 귀찮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전일 외 다른 일행들은 이번 리조트 투어에 무언가 다른 목적으로 온 게 아닌가 싶은 장면인데 머쓱해하던 쿠조 쇼타로가 김전일이 가져온 가방의 이름표를 보곤 그가 실제로는 키츠카와 시게루가 아닌 대리인이란 것을 눈치채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데 이를 알게 된 사람들 중 일부는 격앙이 되어선 대리는 권리가 없는 고조라며 상황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찌된 상황인고 보니까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 사람 중 한 명을 추첨해서 새로 건설될 휴양지의 평생 회원권을 지급해준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고요. 그 회원권의 가치를 환산하면 1억엔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김전일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양도한 카츠카와 시게루도 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 한 건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곳에 온 사람들의 모습 또한 즐기러 온 것만은 아닌 듯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면 코다 세이사쿠라는 남성도 자신의 꿈은 병원을 짓는 거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여기는 왜 왔을까 싶었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모두들 산속에 위치한 리조트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본관에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 아직 리조트가 오픈되기 전이라 그런 건지 라디오 외에 별다른 전자기기는 눈에 띄지가 않지만 음식이나 식량 같은 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듯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식사 중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던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리조트 부근에 위치한 형무소에서 사형수가 탈출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 사형수는 과거 13명을 무참히 살해할 정도로 흉악범이라는 말을 덧붙이고요. 경찰에서 긴급 수색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종적이 묘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를 접하게 되자 갑자기 리조트 한 사람들은 흥이 깨지게 되고요. 토노 에이지는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소식이 나오냐며 급하게 라디오를 꺼버리고 맙니다. 헌데 눈치 없는 이츠키 이오스케는 이 뉴스를 듣더니 한마디를 보태는 게
자신이 예전에 이 흉악범에 대해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흔히 제이슨이라고 부른다는 말을 하고요. 10년 전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한 후 거절당하자 스스로 얼굴에 가솔린을 부은 후 불을 붙인 미치광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요약하면 제이슨이라고 불리는 미치광이 살인마가 리조트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 건데, 혹시나 하며 숙소로 흩어진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 첫 번째 희생자를 마주하게 돼요. 맨 처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은 가이드인 쿠조 쇼타로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본관의 내부 시설이 모두 망가져 있고 라디오라든지 전화기도 박살이 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료품 보관소 안에서는 얼굴이 엉망으로 훼손된 카야마 사부로가 죽어서 발견이 되는데, 이츠키 요스케는 그 모습을 보더니 제이슨이 사람을 죽일 때 행하는 방식이 이렇다면서 자신의 얼굴이 망가진 것처럼 누군가를 죽일 때도 얼굴을 난도질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되자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되는 거고요. 곧장 짐도 챙기지 않은 채 리조트를 벗어나게 되었던 건데, 도로와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던 구름다리까지 당도해 보니 제이슨이 어찌 알았는지 미리 와서는 다리를 끊어 놓았다는 걸 사람들은 확인하게 되고요. 결국 길은 아니지만 산을 넘어서라도 이곳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중 이번엔 미유키가 제이슨이 설치한 덫에 걸려 크게 다치며 이마저도 실패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고립된 장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곳에 제이슨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고민하던 일행은 보트를 타고 비료노 맞은편까지 건너간 다음 산을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헌데 이때 상황을 보면 혼자서 산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위험하기도 했고요. 몇몇의 사람들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쉽게 나서질 못했는데, 이때 학교 선배였던 토노 에이지가 앞으로 나서더니 이번 리조트 투어를 기획한 회사가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자신은 이번 투어가 잘 진행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몰래 참여했던 거라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상황을 돌이켜보면 가이드가 정시에 나타나는지 시계를 보면서 확인하고 했었던 건데, 토노 에이지는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면서 위험하겠지만 자신이 책임을 지고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트를 탄 토노 에이지는 혼자서 호수를 건너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일행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 모습을 멀찌감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김전일이 사람들에게 토노 에이지가 돌아올 때까지 다 같이 모여있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의견이지 않나 싶은데, 의외로 사람들은 김전일의 말에 시큰둥하더니 우리에게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말을 들은 김전일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처음엔 단순하게 제이슨이라는 살인마가 나타났다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전일과 가이드를 제외하면 6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된 건데, 이후 추첨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는 1억엔이 넘는 회원권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헌데 6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은 거고요. 토노 에이지 또한 이벤트 관계자인 것이 밝혀지다 보니까 남은 사람은 4명이 되는 거고, 자신이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살인마 제이슨이 다른 사람들을 더 죽여주길 바라는 걸 수도 있다는 건데, 김전일은 사람이라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더 있는 게 아닌가 하며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의문점들 몇 가지를 요약해 봤는데, 우선은
10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다 탈옥한 제이슨이 어떻게 해서 구름다리를 망가뜨렸나 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구해서 다리를 어찌한 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구름다리가 리조트를 빠져나가는 유일한 출구라는 걸 알았어야지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카야마 사부로가 발견될 당시의 상황인데, 본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가재 도구라든지 라디오나 전화기가 모두 망가져 있는 모습이었지만, 의외로 식량은 손댄 흔적 없이 멀쩡했다는 걸 김전일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옥 후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범인이라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자 김전일은 원초적으로 제이슨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건데, 만약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생각해 보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흐르는데 도움을 요청하러 떠났던 보트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희망에 부풀어 마중 나갔던 사람들은 얼굴이 엉망인 채 죽어있는 모습의 토노 에이지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순간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자 아연실색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유일하게 코바야시 세이지만은 무언가 흥분한 듯 묘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암튼 이런 일이 있은 후 다시 김전일의 상황인데, 자신의 탓은 아니지만 미유키는 크게 다쳤고 학교 선배인 토노 에이지마저 죽어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범인을 잡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숙소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우선 코다 세이사쿠 같은 경우는 병원을 짓는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리조트 회원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일 텐데, 대화를 좀 더 나누어 보니 코다 세이사쿠는 과거 아무 죄 없는 소녀를 죽인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어찌 보면 자신이 병원을 짓겠다는 것도 그 소녀에 대한 속죄와도 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떤 소녀가 여기서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다음은 가이드인 쿠조 쇼타로의 차례인데, 김전일이 물 공포증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고 묻자 그는 3년 전에 오리엔탈호라는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 배에 타고 있던 500명의 승객 중 하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면서 겪게 된 트라우마로 물 공포증이 생겼다는 건데, 우연치 않게도 이후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 이곳에 초대된 다른 사람들 모두 그때 오리엔탈호를 타고 있었던 생존자였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헌데 아무리 승객들이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해도 그 일을 겪은 사람들만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건 우연일 수 있을까 싶은 건데, 그때 또 한 번 비명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화가인 코바야시 세이지가 죽어서 발견이 됩니다. 일전에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 코바야시 세이지는 3년 전 어떤 사건을 겪고 그 후론 시체 그림만 그린다고 했었죠. 이것도 어찌 보면 오리엔탈호에서 얻은 트라우마 중 하나가 아닐지 싶은 건데, 시신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도 얼굴은 무참하게 훼손되어 있었고요. 곁에는 고장난 라디오와 그리다만 그림이 놓여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번 박살 났던 것을 본인이 수리해서 사용한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이건데, 모습으로 봐서는 토노 에이지가 발견될 당시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데 미리 말하지만 이게 핵심적인 힌트고요. 김전일 또한 이 그림을 보고선 범인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는
누가 범인인지 공개가 될 것인데, 힌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를 추가로 드리자면, 카야마 세이코 같은 경우는 돈과 관련된 이유로 남편과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고요. 처음 죽어서 발견된 카야마 사부로 같은 경우도 아내와 싸운 후 숙소를 나서다가 살해를 당했다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츠키 요스케 같은 경우는 목에 K라는 이니셜이 박힌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김전일이 이게 무슨 의미냐고 물으니 사실 자신의 본명은 키무라 신스케고 이츠키는 별명이라는 말을 해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진짜 범인의 정체가 공개가 될 차례인데, 다음날 아침 이츠키의 숙소로 제이슨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 제이슨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츠키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 제대로 확인이 힘들긴 한데, 일단 이츠키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쿠조 쇼타로도 모습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론 코다 세이사쿠까지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들은 모두 나타난 거죠. 그럼 카야마 세이코가 범인인 건가 싶은데, 제이슨이 제압당하자 김전일과 함께 그녀 또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최종적으로 이 중에는 범인이 없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그럼 진짜 탈옥한 살인마가 범인이었던 건가 싶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곧장 가면을 벗기고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토노 에이지가 살아있었던 거였어요. 이라고 하고는 싶은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게 어찌 된 건지 설명부터 드리자면, 3년 전 오리엔탈호가 침몰하는 사건 때 토노 에이지는 자신이 사랑하던 여동생을 사고로 잃게 됩니다. 헌데 이후 조사를 해보니 이니셜이 S와 K로 이루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구명보트에서 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고요. 경찰에 이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지만 긴급 피난 때 발생한 사고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말만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발단이었는데, 분노한 토노 에이지는 그때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이니셜이 S와 K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리조트 회원권으로 유혹해 모으게 된 거였고요. 띠링! 그 후 탈옥한 살인마 제이슨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있는 건데, 어떻게 토노 에이지는 제이슨이 탈옥할 걸 알아서 준비를 했을까 싶은데, 그건 애초에 제이슨은 탈옥을 하지 않았고요. 준비하고 있던 테이프로 가짜 뉴스를 틀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뉴스가 끝난 후 맨 처음 라디오를 끈 것도 토노 에이지였던 거고요. 이후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듣고 제이슨이 탈옥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본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함께 라디오도 부셨던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토노 에이지 대신 보트에 타고 있던 시신은 누구인가 하는 걸 텐데, 자, 이쯤인가요? 이쯤인가? 제가 편집으로 여기쯤 표시해 두었지 않나 싶은데, 그건 맨 처음 미유키에게 초대권을 양도한 카츠카와 시게루가 됩니다. 우선 산을 내려온 토노 에이지는 그를 만나서 죽인 후 다시 자신으로 위장해 보트에 태웠던 거였고요. 이후 발견된 모습을 보고 얼굴 또한 훼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이슨에 의해 당연히 토노 에이지가 죽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트릭인 거죠. 헌데 김전일은 무엇을 보고 그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아까 중요 힌트라고 언급을 했었죠. 코바야시 세이지가 그린 그림에는 손목시계가 없었다는 걸 의아하게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은 밝혀지게 된 건데, 토노 에이지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아나게 되고요.
결국은 비료노까지 보트를 타고 달아난 다음 스스로 자폭해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첫날 보았던 것마냥 비료노가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도중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코다 세이사쿠가 죄 없는 소녀를 죽였다고 했었는데 그게 오리엔탈호 사건 때 죽은 토노 에이지의 동생이지 않나 싶고요. 비료노에 대한 전설 또한 맺어질 수 없는 연인에 대한 것이었는데, 토노 에이지는 자신의 여동생을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수미상관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결말인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드라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원작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 또한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